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지금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핀 마이크를 썼거든요. 핀 마이크 가성비가 좋은 거, 저렴한 거 썼거든요.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주고 샀던 거예요. 이제 보야 마이크라고 뭐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썼는데 도반 스님이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앞으로도 영상 제작을 계속 할 거고 그게 양도 적지도 않고 시간도 길고 하니까 좋은 영상 컨텐츠를 위해서 좋은 마이크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1년 남짓한 기간에 뭐 100개 넘게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고 이게 계속 조회수도 많아지다 보면은 좋은 마이크 쓰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유튜브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좋은 마이크를 샀어요. 이제 슈어 마이크인데 이제 써보니까 지금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막 이건 좀 기능도 많아요. 그냥 딱 꽂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좀 EQ도 조절할 수 있고 원거리나 근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써봤는데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보야 마이크가 워낙 이제 12,000원짜리, 13,000원짜리임에도 이제 가성비가 워낙 훌륭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썼었는데 앞으로 이제 경우를 위해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던 좋은 마이크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 써야죠.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이제 상목일이고요. 저희 스님들이 이제 한 달에 이제 세 번, 수도하면 세 번을 이제 삭발 목요일을 하고 있는데 음력 4일, 14일, 24일 이렇게 이제 사흘을 이제 삭발 목요일을 해요. 그걸 이제 줄여서 상목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삭발을 했어요, 아침에. 근데 약간 비었나? 이쪽이 약간 비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고요. 삭발이어서 지금은 이제 말끔한 모양새로 나오겠지만은 중간에 열흘 동안 제가 9일 동안 이제 머리를 안 깎으면 조금 약간 수염도 나오고 머리도 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은 상목일이어서 굉장히 말끔한 상태에서 모양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거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거사 아마 성공부 하신 분들은 방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선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방거사를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이제 저는 선원에 있다 보니까 큰 스님들 법문 중에 방거사 이야기를 누수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거사, 제가 도인 선사들과 견주어서도 그 깨달음이 모자르지 않은 아주 특출난 인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거사의 어떤 큰 스님과의 어떤 선문답 그런 것도 들었지만은 예전에 참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좀 보이는 바도 있고 느껴지는 바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거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중국 선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사가 방거사인데 본래 이름은 방온이요. 방온이지만 그냥 방거사로 칭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방씨의 어떤 거사들이 여럿이었을 텐데 이 방거사 하면은 방온이라는 거사를 칭한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되게 젊으셨을 때 공부 경지가 굉장히 뛰어나셨죠. 그러니까 전국의 수자들한테 이름이 알려졌는데 성철 스님을 지칭할 적에 성철 스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많은 선배 스님들이나 도반 스님들이 성철 스님을 철수자라고 불렀어요. 철수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성철 스님의 철자 아마 통할 철자, 꿰뚫을 철자이실 거예요. 성품을 꿰뚫다 이런 철자를 쓰셨는데 철이라는 의미 나는 이제 그 법명을 가진 스님이 분명히 많으셨겠죠. 뭐 지철 스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덕철 스님, 뭐 원철 스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당시에 철 스님 하면은 철수자라고 한다면 성철 스님이었어요. 그렇게 약간
유니크한 호칭을 이제 받으신 거죠. 그만큼 이제 공부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성철쌤이나 방거사 모두 이런 지칭, 호칭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방거사가 되게 유명한 것은 그 가족들 모두 견성도인이라는 점에서 되게 유명해요. 아들, 딸이 있었고 또 이제 처가 있었어요. 처의 이름은 방파이고 딸의 이름은 영조예요. 근데 아들 이름은 제가 잘 못 찾았어요.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방거사, 이 가족 4명 모두 다 도인 집안이었죠. 그리고 여러 일화들이 있기도 한데 마지막에 이제 방거사가 돌아가시고 이제 영조도 죽고 할 적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처하고 아들도 이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처는 사라졌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과 관련된 이제 여러 선문답의 일화들을 이 영상 하나에서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방대해요. 할 이야기도 많고 해서 다른 영상 때 따로 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방거사의 깨달음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약간 이제 보충 설명 자료로서 이제 방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버지가 태수, 뭐 고위 관직에 계셨던 것 같아요. 명문가 집안에 좀 자제셨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명문가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좀 명망 있는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방거사는 처음부터 약간 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 세속적인 출세 그리고 부귀영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이제 도반이 있어요. 도반 다나천연선사라고 계세요. 되게 유명한 스님이세요. 저는 다나천연 스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일화들을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참 저렇게 천진하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방거사하고 친구였어요. 도반. 근데 두 사람이 예전에 어떤 나이가 어느 정도 20이 되기 전에는 세속적인 출세의 어떤 길을 위해서 과거를 이제 보러 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주막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가 이 방거사 이야기인가? 과거는 이제 관직에 오를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처 뽑는 자리도 있는 거죠. 이 부처가 되면 생사로부터 영원히 해탈하게 되는 그런 가르침을 스님한테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 길로 이 다나천연 스님과 방거사는 과거 시험을 그만 보기로 하고 아예 보지 않기로 하고 이제 이 성불, 이 마음의 급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 수행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 말했다시피 방거사는 이제 원래 고위 관직의 어떤 집안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재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석두 스님과 마조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이제 얻은 다음에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동정호, 경우에 따라서 서강이란 설도 있기도 한데 배를 끌고 와서 그 동정호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의문스러울 수가 있죠. 아니 그 뭐 현금이든 뭐 물품이든 어떤 종류의 재산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제 기묘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걸 동정호에다 버리면은 저건 낭비지 않느냐? 왜 저렇게 쓸데없이 재산이나 물품들을 낭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식견에서는. 근데 당시에도 그런 말이 돌았어요. 야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좋을 것인데 왜 저거를 동정호에다 그렇게 버렸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거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에 대한 집착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뭐 돈이며 물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방거사가 한 말이 저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한테 집착이며 독이 되는 것을
나한테 그렇게 해로운 걸 알겠는데 어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갈 수 있겠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저거 저렇게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리 깨달았어도 돈은 소중한 것이고 재산이랑 귀한 것인데 남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는 일단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보다는 이 사람의 가풍이 이랬구나, 인품이 이렇구나 하는 종류의 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뭐 방거서만큼 돈이 많았고 뭐 재산이 많았고 부유했고 한다면은 저는 제 방식대로 어떻게 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옳다 그르다 시비의 관점에서 그렇게 막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선택에 따른 어떤 인품이나 기질, 어떤 가풍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방거사는 영조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들이 다 도통했다 하더라도 도인들도 생계는 유지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죽공예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 같은 걸 만들어서 영조랑 같이 만들고 팔고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하고 아들은 산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또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거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처하고 아들하고 이야기는 그다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조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처도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들은 제일 부각이 안 됐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 방거사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은 이제 조당집 15권하고 이제 경덕 전등록 8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누가 있냐면은 방거사하고 계속 왕래를 하면서 공부를 배우던 분이 계세요. 당시에 군수를 하던 우적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적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방거사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방거사 어록이라는 거를 또 편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조당집, 경덕, 전등록, 방거사 어록. 방거사가 단하천연 스님과 친구였다는 기록이 이제 조당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이자 도반이었던 이제 단하천연 스님하고 같이 이제 불법에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누굴 찾아갔냐면은 마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방거사가 계시던 그 시대 당시에는 두 명의 큰 선지식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호남에 석두 스님이 있었고 또 강서에 마조 스님이 있었어요. 이제 남방 선종의 이제 두 큰 스님이었죠. 그런데 마조 스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조 스님이 너희들 나한테 가지 말고 이제 석두 스님한테 한번 가거라 해가지고 호남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원래는 마조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거사하고 단하천연 스님이 마조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석두 스님에게 찾아갔죠. 그 석두 스님 문화에서 단하천연 스님은 출가를 했어요. 출가. 그러니까 거기서 스님이 되셨죠. 근데 방거사는 이제 석두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인가를 받았지만은 이제 제가자로 남게 돼요. 후에 단하천연 스님도 다시 이제 방거사하고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당집에서는 이제 방거사를 마조 스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을 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방거사가 두 번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 석두 스님에게서 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마조 스님에게서 얻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깨달음을 깊게 해주셨던 마조 스님의 제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석두 스님과 일화가 있어요. 맨 처음에 공부를 하러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저는 이 질문 뭔 뜻인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아니 뭐 불법의 적적대의도 아니고 뭐 조사설의도 아니고 무엇이 부처님인가도 아니고 뭐 이거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잘 못하기도 했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게 참고하지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몰랐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뜻에 좀 신기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초반에 제가 20대 아마 후반에 이 문답을 처음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절에 들어와서. 근데 이거 도대체 무슨 질문이야. 되게 고준한 질문인가 보다. 근데 나는 이해 못하겠다. 뭔 질문인지 하고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 질문이 뭔지는 좀 알려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허물도 있지만은 이거를 뭐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선문답 이렇게 아주 고준한 선문답 툭 던져놓고 알아서 모두 해결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운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공부가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내가 다 경험해서 다 정리해서 다 내 살림으로 만들면 사실 그건 참 좋은 공부죠. 내 경험으로 다 돌이켜버리니까. 근데 중간에 약간 다리를 놔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적어도 무슨 질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살림으로 딱 체험하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가교는 마련해 주는 것도 좋기도 해요. 이 질문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선 공부를 안 해보시고 또 화두참고라든지 선어로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질문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하지 않느니. 근데 만법은 온갖 유의법인 거야. 만법.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뭐 100가지라든지 1000이라든지 만이란 건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전체의 그 모든 낱낱의 법을 이를 적에 그냥 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법이란 거는 유무의법으로 이제 한다면 유의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들인 거예요. 사람도 경계고 소리도 경계고 어떤 물건, 상태, 시간 다 경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법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시간, 어떤 관념,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만법이라고 하죠. 유의법으로 드러난 법. 그런데 그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라는 거를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짝하지 않느니 그걸 하면서도 그걸 벗어나니 뭐 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런 경지의 성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만법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어떤 짝이 되지 않는 근원,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본래 면목을 물어본 거예요. 진여, 자성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참 고급지죠. 무엇이 뭐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원래 있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법과 더불면서도 그거와 상대하지 않고 어떤 짝을 이루지 않는 그 근원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고급스럽게 한 거예요.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나요.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였죠.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석도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상에는 이렇게 돼요. 석도쌤이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서 그 방거사 입을 막아버렸다고요. 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방거사가 그때 깨치는 바가 있었다. 가 기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확연히 깨쳤다, 견성대오했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고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절반만큼 깨달았다, 뭐 팔부만치, 뭐 안목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환히 열리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말하자면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이것은 본래 면목을 불었는데 왜 석두스님은 왜 손으로 이 방거사 입을 막았어요? 이거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방거사가 아는 것이 많고 뭐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랬을까요? 개구즉착이라서 야 이거 그만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뭐 입 열기 전에 그르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차원에서 얘기했을까? 방거사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방거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공부 정도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수준 있는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탁 입을 막았을까요? 그러면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뭘 하지도 않았어. 뭐 본래 면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좀 이해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거사가 깨쳤어요. 왜 깨쳤을까요?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었지? 준마는 정말 준수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확 뛰쳐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이 나가는 게 채찍을 때리면 나가잖아요. 근데 되게 준마야, 뛰어난 말이야. 아주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찍을 어떤 말 탄 사람이 들기도 전에 그 느낌의 어떤 징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채찍을 들기도 전에 지금 손이 채찍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느낌을 받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징후, 조짐이 바로 나타나면은 그걸 바로 깨치고서 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둔한 말은 어때요? 어떻게 되냐면 채찍을 들었어. 뭔지 몰라. 염을 먹고 있으니까 배고픈데 이거 맛있다 하고서 근데 이제 탁 때려. 그러니까 뭐가 아프지? 왜 아프지? 하면서 나가는데 좀 들나가면 이제 채찍을 더 때릴 거 아니야. 그럼 더 빨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채찍이 좀 수그러들면은 채찍 안 때리는데 이제 쉬어야 되겠는데 하고서 쉰단 말이에요. 채찍이 들어올 때만 이제 탁 튀어나가고 채찍이 또 없어지면 또 안 해. 이거를 좀 둔한 말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준마하고 이제 둔한 말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근기가 이렇게 나뉘어졌던 경우는 없어요. 방거사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누구는 뭐 방거사 말고 무슨 뭐 홍거사도 있겠죠. 홍거사가 있겠는데 홍거사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놓은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적에 이쪽은 뛰어난 사람, 이쪽은 게으르고 둔한 사람 이렇게 나뉜 게 아니라 분명히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어요. 방거사가 어떤 수행을 해왔고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연습 과정을 거쳤는지는 원래 이제 어록에는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준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석도 스님이 그 손으로 입을 탁 막았을 적에. 근데 뭘 알아차렸냐면은 뭘 알아차린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말을 아껴라. 뭐 개구죽착이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 뭘 알아차렸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알아차린 게 없이 알아차렸다고 했지만은 곧장 느낀 거예요. 이렇게 딱 막으니까 탁 하니까 탁 느꼈잖아요. 곧장 느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곧장 느끼는 것으로 모든 게 분명하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만은 그런데 둔한 사람은 해도 몰라. 막 때려도 막 오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탁 하자마자 오 알아차렸어. 이렇다면 이런 거야. 둔하면은 싸대기를 때려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준비를 잘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신 거예요. 바로 아신 건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꽤나 열렸다는 걸 아시고서 석두 스님이 방거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대는 노승을 만난 이후로 일용사가 어떠한가, 일상의 일들이 어떠한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일용사를 묻는다면 입을 열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방거사가 대답을 했죠. 입을 열 곳이 없다는 게 그거를 말로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되는데 말이라는 건 근원적인 진리, 말의 내용들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면은 좀 이제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 약간 겸손하게 그런 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석도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대가 그런 경지에 있음을 내가 이미 알기에 짐짓 물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방거사가 그런 수준인 거 알아. 말에 집착하지 않고 말이 어떤 실체가 없고 내용이 없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 그냥 한번 말로 해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개송을 지어서 바치셨죠. 그 뭐냐면은 되게 유명한 개송인 거예요. 한번 전체 개송 읽어볼게요. 일용사무별 유오자우해 날마다 하는 일 별다른 것 없으니 오직 나 자신과 짝이 되어 어울리네. 두두비취사 처처물 장계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지만 어디에서도 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네. 그 다음 주자수위호 구산절점에 붉은색 자주색 뉘라서 구별하리 산거 언덕에 티끌 하나 없는 것이거늘. 마지막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신통병묘용 운수급반시 신통과 묘용이여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일 뿐이라네 라고 했죠.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유명해요. 신통과 묘용이란 게 물 깊고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어디 우리 뭐 솥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씻으려고 이제 따로 모아놓을 수도 있고 물 깊고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또 나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밥을 해 먹는데도 씻는데도 약간 목욕하는데도 나무에서 불 떼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통과 묘용이라고 불렀어요. 묘한 쓰임이요. 정말 신통한 일이며 그런 것을 물 깊고 나무한 거. 근데 앞에서도 조금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날마다 하는 일이 별거 없는데 오직 나 자신과 짝이 되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죠.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내 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친구라고 했어요.
이 몸이, 이 생각이 나인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와 짝이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진리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진리도 이 몸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 근데 이걸 나라고 여기지 않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여긴다고 그렇게 예전에 제가 말한 적 있죠. 첫 책에 썼던 것처럼. 그리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지만 어디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에요. 꼭 들어맞아요. 그러면서 신통과 매용, 물 깊고 남아하는 것.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 근데 이게 신통과 묘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에선가 얘기했죠. 정말 우리가 안목이 나라는 좁은 안목에서 전체 안목으로 확장이 된다면은 이 사소한 일들 그 모두가 되게 신기한 일들이 돼버려요. 불법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의 일들, 신통의 일들, 진실한 일들, 온전한 일들이 돼버려요. 근데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나의 어떤 실체성, 중심성이 강하게 된다면은 취사를 하게 돼요.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나한테 득이 되는 일, 해가 되는 일, 이것은 옳은 일, 그른 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그러면서 집착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전체적 시선에서 본다면은 그 모든 사소해 보이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번뇌들이 신통한 일들로 곧장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영상이었나? 제가 요가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다 라는 그 카르마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볶음밥을 준비하다가 야채를 썰면서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쓰셨어요. 야채를 이를테면 그런 거죠. 도마 같은 데서 칼로 이렇게 싹싹 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쓱쓱이 이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딴 생각한다고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신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런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일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야채 싸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칼로 쓱쓱. 근데 이게 굉장히 선명한 일로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가위로 못 자를 수도 있잖아. 쑥딱 쑥딱. 이게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감각이 좋으신 거죠. 감각이 좋으시니까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좀 더 크게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거사가 석두스님에게 깨달음 어느 정도 어떤 좀 여셨죠. 많이 여셨는데, 근데 그 깨달음이 완성되게 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게 되는 거는 이제 마조 스님을 만난 이후에요. 근데 조당집에서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방거사가 나중에 이제 마조 스님 회상에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석도스님이 이렇게 손을 막았잖아. 막았으니까 마조 스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숨에 마셔버릴 수 있다면 그때 얘기해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강의 물을 누가 한 입에 마시겠어요? 그걸 뭐 남한강이나 북한강이나 한강이라고 쳐봐.
그걸 한 입에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서광수를 한 입에 마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다. 근데 이것에서도 또한 말씀드리지만은 서광수를 한 입에 마시면 얘기해 주리라 하지만은 서광수에는 아무런 뜻이 없고 한 입도 뜻이 없고 마신다 해도 뜻이 없어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 말한 내용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속는단 말이야. 저 큰 스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저 뜻을 해석한단 말이야. 어떤 스님이 불법이 적적되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청원 스님이 여릉의 쌀값이 얼마냐? 라고 이제 답해 주신 문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릉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이제 살펴본다든지 여기가 뭐 중간적인 위치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야의 뭐 이제 뭐 교류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쌀값이라는 건 뭐 시절 인연 따라 뭐 변하기도 하고 고정된 뭐 자성이 없다 거기에 뭐 중심이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다. 여릉이라는 위치 무상의 진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참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서광수에도 뜻이 없고 한 입에도 뜻이 없고 마신다 해도 뜻이 없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한로축계 사자교인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흙덩이를 던져. 그럼 한로라는 이제 명견은 아무리 명견이어도 흙덩이 쫓아가는 거야. 그 말을 쫓아가는데 사자는 그 흙덩이 내용물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던진 사람을 곧장 물어버려요. 저 흙덩이 못 던지게. 이게 사자인 거야. 사자. 서광수 쫓아가고 마신다 쫓아가고 여릉 쫓아가고 쌀값 쫓아가면은 백날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뜻이 없다니까요. 그 근원을 물어채야 된다니까. 근원을. 던지는 사람을. 이건 내용물이야.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선사들이 이 내용물 쫓아가라고 이렇게 던졌겠어요? 미련한 사람은 내용물 쫓아가요. 결국에 이 둔한 말처럼. 그런데 저 조짐, 저 말하는 이유를 곧장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그 근본 뜻을 찾아버려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충분히 비워져 있는 준비. 나의 실체화로부터 벗어난 준비가 된 사람은 내용을 쫓은 게 아니라 곧장 듣습니다. 곧장 들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그대가 서광수를 한 입에 마시고 오면 말해주리라. 그걸 곧장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다 죽여버릴 거야. 미친 여인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소리를 곧장 듣는 거하고 또 그대가 한 입에 서광수를 마시고 오면 얘기해 주리라. 똑같은 거예요. 소리를 곧장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따라가면 백날 해도 안 돼요. 생각에 끌려들어간 거예요. 그 뜻에 휘둘리는 거고. 그러면 근본에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곧장 들어야 된다고. 곧장
보고 곧장 느끼고 곧장 듣고 그 곧장의 뜻이 있어요. 곧장에 보고 듣고 느끼는 내용물들이 아니라 그 흙덩이들이 아니라 곧장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곧장은 어디로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방거사가 이 말 끝에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확철이 깨달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화련대우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조선사한테 제가 개송을 지어 바치신 거예요. 방거사가. 그 개송이 뭐냐면은 시방동일회 각각 학무위. 시방의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각기 무위를 배운다. 그 다음에 차시선 불처 심공급 제기. 이곳은 부처를 뽑는 곳이니 마음이 비어야 급제에 돌아간다. 여기에 부처 뽑는 곳이라고 했죠. 선불처라고 했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끔 이제 어느 선언 같은 경우에 백담사 묵음선언이 그런데 묵음선언이라고 지칭하지만은 그 앞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불장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부처 뽑는 자리, 처라고 하지만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부처 뽑는 자리. 여기서 부처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선언에서는 되게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깥에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는 곳이랑 다르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깨달음을 얻는 장소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도 조심스럽고 예의, 법도에 맞춰서 해야 되고 여기는 되게 경건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담사에서 정진할 적에는 모든 스님들이 또 학인들이기도 했고 신심이 좀 충만하기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다녔어요. 그 선언에서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괜히 뭐 어디 이상한 거 배워서 그 뭐든 차이가 없다 하고서 막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제 마조 스님에게 확철대오를 하셨지만은 이 개송은 앞에 개송 신통병묘용 운수급반시 신통과 묘용이요 물깃고 남아하는 것이다. 이 개송보다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하지 않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개송이 굉장히 유명해. 근데 왜 확철대오한 그 마조 스님 회상에서 이 개송은 왜 유명하지 않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해석하시는데 석두 스님 문화에서는 깨달음이 한 8부쯤 열렸어. 그런데 마조 스님한테 가서 완전히 깨달았어. 확철대오했어. 그러면은 석두 스님보다 마조 스님이 더 뛰어난 스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깨달음을 이제 기연을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열어준 분이니까 마조 스님이 석도 스님보다 뛰어난 스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예전에 이런 고민, 의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스님이 더 뛰어난 스님인가? 근데 지금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그 기연이 펼쳐지는 방식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석도 스님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할 적에 이게 탁 막았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마조 스님의 서강서를 단숨에 마시고 오면 알려주리라 그것보다 좀 모질한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 깨달음이 펼쳐지는 기연은 그 방편법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은 방편이고 이게 낮은 방편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인이 자신이 마음을 비워준 정도에 상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비워진 정도가 크다면은 큰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고 비워진 정도가 준비된 정도가 없다면은 이 깨달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비워짐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거사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척 먹고 척 먹고 바로 깨쳤어요. 바로 곧장 느꼈어요. 곧장. 그러다가 마조 선생님한테서 듣고서 서광수 한 입에 곧장 듣고서 다 깨쳤어요. 근데 그거는 방거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마조 선생님이 뛰어난 어떤 방평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방거사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근데 왜 마조 선생님한테서 확철대오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느냐 한다면은 그건 이게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방거사가 두 번째 마조 선생님한테서 법을 이었잖아요. 제가 어떤 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조의 법이 좀 나중에 나온 거야. 나중에 나온 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평등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의 사이는 그 평등성만 한 게 아니라 관계성에 의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거사는 애초부터 마조 스님한테 갔지만은 석도 스님에게로 인연 따라서 그 인연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죠. 거기서 안목을 열고 그 다음에 마조 선사 회상에서 다시 한번 크게 안목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석도스님이 부족했다. 뭐가 좀 들려랐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고 거기서 순숙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 비어짐의 정도가 크니까 그리고 벗어날 준비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말이 채찍 그림자를 탁 본 것처럼 그 말기 그대가 서강수를 한 입에 마신다면 일러주랴 그 말을 탁 듣자마자 바로 환하게 열리신 거죠. 거기서. 근데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방거사가 석도스님 회상에서 이 첫 번째 개성 되게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약간 열렸다고 해서 이 수준 낮은 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 두 번째 개성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근데 급제에 돌아가고 마음이 비어야 급제에 돌아가고 여기는 부처 뽑는 곳이다. 그거는 어떤 마조스님과의 어떤 관계성 측면에서 이런 개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신통과 매용이요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다. 이 개성 엄청 좋아해요. 저만 좋아하겠어요. 많은 이제 선사들이 좋아해서 이 개성을 엄청나게 인용하셨어요. 마조 스님에게 이제 바친 개성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이거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 8월 11일에 이 글을 썼네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조주 스님을 제가 끌어다 드렸어요. 끌어다 드려가지고 만약 석두 스님에게 했던 질문, 마조 스님에게 똑같이 했던 질문을 조주 스님에게 했더라면은 조주 스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 첫 번에는 그 석두 스님이 했던 방식으로 하자면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하면 조주 스님은 차 한 잔 주셨을 거예요. 차 한 잔. 딱 주셨을 거예요. 차 한 잔 뭐 건네 받았겠죠. 그쵸? 근데 거기서 깨친 바가 있었어. 딱 받았어. 차를 건네 받았어. 깨친 바가 있었어. 근데 약간 들깨쳤다고 쳐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하면 조주스님은 차 한 잔 마셔. 그 차 한 잔 마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조주스님 끽다가 되게 유명하죠. 차 한 잔 하시게. 나는 저 본래 면목을 물었는데 차 한 잔 마시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차 한 잔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곧장 들음의 뜻이 있어요. 차 한 잔 건네줄 적에 그 찻잔 받는 거 있잖아. 딱 받아 드는 거.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촉감의 인연인 거예요. 석도스님 촉감의 인연인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되도록 이거 가면 안 돼. 이게 그냥 요걸 저게 바로 알아차려야지. 너무 이거 막 때리고 할 때까지 가면 안 돼. 그 버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너무 심하게 가서도 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방거사가 이제 마조 스님 회상에서 이제 깨침을 얻은 다음에 2년 동안 마조 스님 곁에서 모시면서 배웠어요. 근데 공부 끝났잖아요.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뭘 배우냐면은 무위법의 공부, 이 무상의 공부, 무주의 공부, 어떤 무아의 공부, 이거는 정말 크게 열렸어도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들은 뭘 배우냐면은 이제 유의법을 다시 배워요. 이게 좀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근데 이전의 유의법들의 공부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어떤 도덕이나 법률, 상식, 생각 이런 것의 기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무의법, 눈앞, 공성의 기준에서 다시 유의법들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삶을 벗어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선문에서 이제 보림이라는 작업을 하죠. 이제 보임지라고 해서 이 큰 뜻, 눈앞에 공성의 도리, 본래 면목, 진여 자성의 성품의 근간에서 이 유의법들의 일들을 하나하나 조정해가는 일을 보통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목이 크게 열려도 눈앞이 환해져도 이게 맨 처음에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요거에 기대서, 요 무의법에 기대서 유의법의 일들을 나중에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 무의법과 유의법이 하나로 꼭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그걸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 설명드리는데 경계 하나하나가 진실해질 뿐이지, 그리고 상황이나 시절이, 그리고 나란 존재가 온전해질 뿐이지 색, 공, 유의, 무의,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큰 선지식 곁에서 있으면서 생활의 일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무의법이 닦인 정도가 워낙 크셨기 때문에 이 유의법들은 그냥 잘 조절하면 돼요.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이 정말 공부를 잘 하려거든 이제 슬쩍 열려선 조금 약해요. 좀 크게 열려야 돼요. 크게 열려야지 이 크게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작게 열려서는 좀 찔끔찔끔 굴려요. 근데 이게 힘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즘에 영성시대에 사람들이 영성이 많이 깨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영성의 수준이 분명히 높아졌지만은 이 깨어남의 정도도 좀 커야 돼요. 크면은 나중에 그 유의법들을 굴릴 수 있는 역량, 안목의 크기도 커지고 역량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가야지 이게 진짜 활발해지고 자신 있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조금 약한 수준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조 스님 회상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개성을 여러 가지 남기셨을 거예요. 제가 방거사 어록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개성들도 여러 가지 보진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개성이 있어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칠까 하는데요. 그 개성이 이렇습니다. 시며 경역여, 무실역무허.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 또한 여여하니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도다.
그쵸? 마음이 평등하면 경계도 평등해요. 마음이 진실하면 경계도 진실하죠. 거기에 더 이상 실다움이나 헛됨, 남음이나 모질함이 없어요. 유역불관, 무역불구.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없어도 얽매이지 않으니. 그렇죠. 있음과 없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또 있음을 실체화시키고 없음을 무슨 허무주의화시키는 게 우리 중생의 본능인 거죠. 속성인 거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 없어도 얽매이지 않아. 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음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불시성현 요사범부. 이는 성현인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친 범부로다. 우리는 이 무생법을 무의법을 증득한 사람을 두고 보통 성현이라고 불러요. 성현. 근데 난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방거사. 이것을 성현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단지 일을 마친 범부라고 불러요. 일을 마친 범부. 어떤 유의법이 와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거야.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 무생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근데 범부란 게 뭐냐면은 성현처럼 고귀한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대중들 설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부로 사는 거야. 범부로. 그러니까 방거서 어땠어요? 그 재산을 동정에 다 갖다 버리고 나서 뭐 대나무로 뭐 그런 거 만들면서 살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는 게 굉장히 뭐 고급진 음식을 먹었겠어요. 대나무 팔아가지고 저 죽공예 팔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그러나 자신의 안목이라든지 마음을 쉰 것이라든지 이거는 철저했어요. 그러면서 중생으로 산 거야.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중생놀이라고. 중생놀이. 이 공부의 끝은 성현이 되고 깨달은 자 되고 부처 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생 노릇 하는 거야. 중생 노릇. 근데 이걸 안 믿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처 되는 거지 왜. 그 안목이 철저해지고 비움이 커지고 그리고 마음이 쉬어지고 한 것을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허공성, 눈앞, 그걸 부처의 성품, 진여, 자성의 성품이라고 부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무아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기의 일, 이 몸뚱어리를 다루면서 인연의 경계를 굴려가면서 생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일들은 펼쳐지고 있어요. 그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우리 역할은 해야 돼. 그러나 이게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집착 없이 행하는 거예요. 머무름 없이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놀이인 거예요. 중생놀이. 중생인데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에 흘러가듯 놀이하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저는 중생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놀이의 기본은 이 무생법을 완전하게 증득하는 거, 그 기본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공부인들이 이 무생법, 이 공성의 자리를 확연하게 확인하고 그 자리로서 딱 안착한 다음에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삶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부 회양이고 공부의 끝없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무엇이 된다, 경지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방가사만 그랬는가요? 부인과 아들도 황부지에서 개간하면서 이게 농사지었어요. 산에서. 그게 그냥 산에서 사는 뭐 촌부의 모습이잖아. 별거 없잖아. 근데 그게 진실한 거래도요. 암두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의 제자인데
자기 사제인 설봉 스님을 깨우치게 하고 난 뒤에 뭐가 되셨냐면은 즉 강가에서 뱃사공 되셨어요. 뱃사공. 뱃사공이 좀 상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계에서 저 세계에서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뭐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뱃사공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 예상에는 암두스님이 스님복을 입으면서 스님 모습을 띠면서 뱃사공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그냥 중년에 그냥 평범한 아저씨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될 때도요. 근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분명히 공부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묻는 거야, 법을 계속. 암두스님이지만 뭐 설봉스님의 사양이지만 덕사스님의 수제자이지만 공부가 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승복을 벗어 던지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하등의 요소가 없다. 그걸 말하고자 함인 거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면 돼요. 자신의 인연법 따라. 그래서 제가 중생놀이라고 하고 있죠. 중생. 이전의 중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생법을 통달하고 증득하게 되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에 기대서 우리 어떤 벌어지게 되는 이제 생활에서의 소박한 일들,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걸 진짜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이 통을 굴리려거든, 이 생사의 법을 굴리려거든 통 안에서 한 번은 크게 빠져나와 봐야 돼요. 통 안에서 굴림을 당한 상태에서는 이거 통 못 굴려요. 이걸 크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통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더라도 한번 크게 깨어나야 된다고. 찔끔 깨어나서는 안 돼요. 좀 크게 깨어나야지 제대로 생사의 법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거사의 깨달음이었어요. 근데 방거사에 관해서 이 영상으로 다룬다면 한 두세 번은 더 다룰 수가 있어요. 더 다룰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보고서 한번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다면 또 한번 하겠죠. 저는 좀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준비는 좀 해요.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은 나지만은 그래도 자료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 조당집에 나왔든지 경덕정등록에 나왔다든지 어느 선서와 일화라든지 그런 건 좀 조사는 해봐야 돼서 그렇게 이렇게 좀 종이로 이렇게 좀 준비는 해요. 보고서 좀 얘기는 하지만은 다른 식으로 한번 방거사 한번 가족들의 어떤 선문답 한번 달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학인 때 여러 들어왔지만 그때는 막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저게 뭔 소릴까 도대체 그랬는데 지금은 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좀 여유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언젠가 방과서 얘기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좀 길었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약간 기대가 있네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